네, 안녕하세요. 집구석에서 월천 버는 여자 짱쿠키입니다.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유튜브를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구매대행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4년, 5년 전에 퇴사를 하고 정말 할 일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실 그 사이에 되게 도전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저금해놓은 것도 이제 다 까먹고 좀 사기를 당해서 빚도 생기고 해가지고 좀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다 정리를 하고 고향으로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딱 수중에 그때 한 4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내려가고 나니까 진짜 뭐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보고 구매 대행을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제 저랑 되게 절친한 고등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한 15년지기 되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도 원래는 이제 네일아트 샵을 하다가 네일아트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할까 하다가 그 친구의 남자친구가 한번 스마트 스토어 해봐라 해가지고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친구가 한 1년 반 정도 먼저 구매 대행을 계속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구도 1년 동안 다시 재취업 안 하고 구매 대행 하는 걸로 봐서는 그냥 먹고 살만한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해가지고 친구를 이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딱 종이랑 펜 한 장 들고 가서 이제 구매 대행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처럼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누가 하고 있으면은 물어보기가 되게 편할 텐데 막상 생각보다 주변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들었던 것처럼 구매 대행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에 직접 이제 필기를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글씨가 좀 엉망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매 대행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제 외국 사이트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때문에 중국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타오바오라는 엄청나게 큰 쇼핑몰 사이트가 있어요.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타오바오에 가면은 저희가 흔히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뭐 옷이나 신발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뭔가 엄청나게 큰 기계 같은 것들 다 타오바오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물건을 파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사진을 다운받습니다. 사진을 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국내 마켓들 있잖아요.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 이런 데다가 업로드를 해요. 아마 쇼핑하시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 업자가 올린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돈은 어떻게 남나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작년 이맘때 수영복을 진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수영복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예쁜 비키니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수영복도 있을 거고, 남자용 수영복도 있고 이렇게 다양할 텐데요. 저는 조금 이제 구성이 다양한 수영복을 소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영복이 이렇게 티셔츠랑 그다음에 여자용 수영복인데요. 수영복 브라탑이랑 그다음에 밑에 반바지 이렇게 있는 구성이었어요. 이렇게 3피스 세트였고요. 저도 이제 좀 쇼핑을 가끔 하는 편인데 한국에서 사려면은 이렇게 세 가지 피스로 된 수영복을 사려고 하니까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다양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사이즈도 조금 한정적인 사이즈였죠. 근데 저는 이 상품을 보니까 구성도 되게 다양하고 또 이렇게 반팔 커버탑이 있으니까 몸매도 좀 가려주고 좀 수요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이 중국에서는 6,000원이었어요. 6,000원. 6,000원이었고 사이즈는 이제 S 사이즈부터 4X 라지, 4X 라지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굉장히 다양하고 디자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거의 막 10개, 20개 비슷한 종류의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배송비가 있는데요. 배송비가 보통 이런 가벼운 옷 같은 거는 한 5, 6천 원 정도 합니다. 좀 보수적으로 6천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총 12,000원 원가가 되겠죠? 1.2만 원. 근데 저는 이 상품을 정확히 34,800원에 팔았습니다. 35,000원이라고 해볼게요. 35,000원. 마켓에 이제 물건을 판매를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이제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마켓별로 수수료는 좀 다르지만은 계산하기 편하게 10%로 잡아볼게요. 그럼 제가 이거를 팔면은 이제 35,000원에 팔면은 3,500원을 떼고 31,500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이 상품을 고객한테 보내주는데 드는 비용은 12,000원이에요. 근데 저는 31,500원을 정산받아요. 그럼 하나 팔았을 때 거의 19,000원, 1.9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이런 상품 하나씩만 팔아도 한 달로 치면은 60만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알바를 진짜 많이 해봤는데, 그래서 알바로 60만원을 벌려고 하면은 이제 주 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알바를 그냥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동네가 아니면은 교통비도 들겠죠. 이런 것까지 다 했을 때 사실 알바 시급은 10,000원이 아니라 한 7,000원, 8,000원 정도 되는 수준인 거예요. 어쨌든 저는 구매대행의 이런 첫 원리를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신세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흔히 인터넷 쇼핑몰 하면은 물건을 어디서 떼와가지고 막 집에다 쌓아놓고 포장을 해서 보내고 막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사진만 다운받아서 내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 그냥 제목 짓고 이렇게 하면은 물건이 팔리잖아요. 팔리게 되면은 바로 돈이 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하나 팔면은 60만원, 만약에 2개씩 나간다 하면은 120만원, 3개씩 팔리면 180만원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참고로 제가 이 수영복을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한 5개 정도 꾸준히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가격을 좀 낮춰가지고 마진이 한 15,0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5개 팔았을 때 15,000원 해도 한 7, 8만원 들어오는 건데 한 달로 하면은 한 240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주에 8시간 풀타임 그냥 근무했을 때 한 달 월급이 200만원 초반인데, 그냥 이런 상품만 잘 찾아가지고 판매를 하면은 돈이 된다. 저는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저만 신기한가요? 어쨌든 이렇게 신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전에 블로그도 파워블로거였는데요. 블로그는 이제 하다가 좀 그만두게 된 게,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키우기는 나름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쉬운데 이걸 직접 돈으로 연결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를 했을 당시에 주로 이제 들어오는 수익원이 첫 번째로는 협찬이 있겠죠. 협찬이 있는데, 협찬을 돈도 주고 상품도 주면 좋지만 보통은 상품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블로그가 작을 때는 이 받는 상품이 이제 식당이라 치면은 한 뭐 떡볶이, 돈가스 이 정도였다 치고, 나중에 이제 블로그가 좀 컸을 때는 뭐 소고기, 고급 뷔페 이런 식으로 좀 금액 단가는 높아졌지만 돈이 직접적으로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나중 되니까 가끔 이제 포스팅 비용으로 2만원에서 5만원 정도 받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직접적인 수익화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우는 데까지 시간이 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분명히 이제 키우곤 있는데 이게 클 거라는 확실한 보장도 없고, 또 내가 하다가 그만두면은 금방 이렇게 죽어버려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내 스토어가 아무리 처음 시작한 스토어라고 해도 물건이 고객들한테 이제 보여지고 판매만 일으켜지면은 내가 경력이 얼마나 됐든 그냥 이 물건 판매액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구매대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외국 사이트, 어떤 외국 사이트여도 괜찮아요. 저는 지금 타오바오만 하고 있지만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에 있는 현지 로컬 사이트 이런 데서 물건을 막 찾아가지고 많이 올리십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그냥 제 스토어에 올리면 됩니다. 제 스토어에 그냥 업로드하고 팔리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해외 사이트에 있는 물건을 내 스토어에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방법은 지금으로선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동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못 쓰고 또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아주 수동으로 올렸는데요. 타오바오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 있는 물건 이미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제 스토어에 제목 쓰고 판매 가격도 제가 책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 쭉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쓰고, 예를 들면 아까 수영복이라 치면은 3피스로 구성된 수영복입니다. 활용도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써서 올리고 그런 작업을 했고요. 요즘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이트에서 이제 여기서기까지 쭉 올려주세요 하면은 제 스토어에 자동으로 막 몇백 개, 몇천 개가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대량으로 막 몇십만 개 넣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량으로 물건 올렸을 경우에 좀 문제되는 상품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이제 판매를 할 수 있지만 전부 다 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인증을 받아야 되는 제품들도 있고요. 또 한국 물건을 타오바오 판매자가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 내 거 왜 마음대로 올리냐 이렇게 문제를 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가 없고요. 마켓에는 물건 업로드 최대 수량이 있습니다.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까지만 업로드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대량으로 물건을 많이 올리려면은 사업자도 또 그만큼 많이 내야 되고, 그럼 나중에 뭐 세금 처리나 이런 것도 좀 복잡하겠죠. 물론 세무사님이 해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대량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중에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게 되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제 기존에는 제가 올릴 때는 타오바오에 가서 사진도 일일이 다 다운로드 받고 번역도 하나하나 다 하고 했어야 되는데,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 사이트에서 내가 올리고 싶은 상품 링크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은 알아서 사진이랑 그다음에 상품명, 옵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줍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제 제가 좀 더 수정할 부분만 수정을 해가지고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이제 모든 마켓에 다 올라가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해주고 이제 업로드 버튼을 딱 누르면은 네이버에도 올라가고 쿠팡에도 올라가고 뭐 11번가에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마켓에 쭉 업로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수동으로 했을 때도 이제 저는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등록을 해놓고 그 물건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끌어와가지고 다시 쿠팡 11번가 이런 데다가 다시 업로드 버튼 누르고 이렇게 일을 좀 2번 했었는데, 확실히 이 반자동을 쓰니까 한 번에 또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편해가지고 지금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쓰면서 약간은 수동 형식으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을 올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주문 들어왔을 때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직구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 전에 직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물건이 분명 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막상 중국 사이트 가입하려니까 다 한자에 막 너무 복잡하고, 그다음에 배대지라는 걸 이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배대지의 개념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게 더 비싼 걸 알아도 그냥 한국에 있는 직구 판매자한테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 되게 쉬운 개념이더라고요.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오바오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왔다 칠게요. 그러면은 바로 고객한테 보내주면은 베스트겠지만 타오바오에서 고객한테 바로 물건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한번 창고에 보내고요. 이 창고에서 여기서 알아서 이제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막 이걸 신청을 막 여러 번 해야 되고 되게 막 복잡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청만 한번 해놓으면은 나머지는 배대지에서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먼저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하면은 받는 주소를 이 배대지 주소로 해요. 그럼 배대지에 물건이 도착하면은 배대지에서 포장도 알아서 해주고요. 그다음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도 알아서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알아서 그냥 고객한테 보내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고객이 주문했을 때 배대지에 신청서만 작성을 하면은 나머지 절차, 그냥 고객한테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절차는 배대지에서 그냥 다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할 일은 1번 타오바오에서 물건 산다. 타오바오에서 물건 사기. 2번 신청서 작성하기. 3번 송장번호 입력하기. 송장번호는 이제 네이버에 고객이 물건을 샀으면은 고객님 이 송장번호로 도착합니다. 이렇게 미리 입력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알아서 배송 완료 처리까지 다 돼요. 그래서 사실은 주문 처리는 그냥 이게 끝이다. 물건 사서 그냥 주문서 작성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은 알아서 물건 잘 도착하고 이제 고객한테 가고 끝. 타오바오에서 고객한테 이제 직배송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는데요. 아직은 좀 100% 안정화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일부 물건들만 그렇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배대지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대지를 이용을 하면은 물건을 이제 도착을 했을 때 그대로 바로 보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한번 열어가지고 물건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줍니다. 생각보다 타오바오 판매자들이 물건 색상이나 뭐 사이즈 이런 거 잘못 보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뭐 자주 있진 않고 저는 한 50건 중에 1건 정도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물건 이제 다시 받아가지고 그냥 다시 보내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CS예요, CS. 고객이 막 문의 들어오거나 막 진상이 막 너무 많으면 어떡하지. 저도 사실 처음 주문 왔을 때 막 엄청 긴장되고 떨렸던 게, 만약에 고객이 주문 취소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중국으로 다시 보낼 수도 없고 막 물건에 막 문제 있으면 어떡하지, 막 이상 있으면 어떡하지.
난 중국 물건이 워낙 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상 받았는데 너무 허접해가지고 막 반품하겠다 이렇게 난리치면 어떡하지. 사실 그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저는 전화 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전화 CS를 그냥 일절 안 합니다. 사실은 더 매출을 높이려면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대량 주문 문의나 뭔가 주문 제작 문의 이런 거 전화로 되게 많이 오는데 저는 그런 걸 다 포기하는 대신에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전화 CS를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포기할 거 포기해도 주문이 이제 할 사람은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선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아시는 분은 오히려 전화하시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화 CS 그냥 일부러 고객한테 먼저 전화도 걸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제 전화하고 막 그다음 손님 응대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고요. 물건이 이제 뭔가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불량이다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반품 처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반품을 한 번 받으면은 마음이 되게 아파요. 막 주문 한두 개밖에 없는데 반품 하나 들어오면 사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주문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반품이 들어와도 사실 전체적인 이익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고객 응대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1년 넘게 해본 바로는 생각보다 고객분들이 다 되게 착하시고요. 막 소위 말하는 그런 악질 진상 같은 분들도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막 그 정도 악질 없고 다 이렇게 설명을 잘 드리면은 아, 뭐 그렇군요 하고 이제 가끔씩 이제 까칠하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문이 많아지면은 그냥 마냥 좋아요. 돈이 많이 벌리니까요. 금융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 이렇게 감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 내는 것부터가 약간 진입장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냥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기 버튼만 누르면은 그냥 신청이 끝이 나고 한 다다음 날쯤 사업자 등록증이 생깁니다. 그냥 뿅 하고 생겨요. 저는 예전에는 사업자 내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한번 내보면은 정말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사실 사업자 내도 직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공무원이시거나 뭐 공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아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정명의로 많이 하시고 사실 일반 직장인 분들은 사업자를 내도 직장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건 개인정보라서 알 길이 없고요. 두 번째는 각 마켓에 이제 판매자로 가입해야겠죠. 저 이것도 되게 귀찮았는데 막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11번가 지마켓 옥션 이렇게 막 다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처음부터 모든 마켓 가입하는 게 베스트긴 한데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하시면은 쿠팡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큰 두 개 마켓이라도 먼저 가입을 하시면은 빠르게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만 입점을 했어요. 스마트 스토어만 입점을 하고 이게 물건을 팔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든 게 아, 쿠팡이나 11번가만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그런 걸 좀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해가지고 한 2, 3개월 뒤에 가입을 했던 거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이제 모든 마켓에 다 가입하고 물건을 뿌리면 좋겠지만 내가 정말 시작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다 하시면은 사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한 이거 두 개 정도만 가입을 하고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을 하고 통신판매업까지 내셔야 됩니다. 통신판매업도 제가 되게 어려운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그냥 민원24 들어가가지고 신청하기 누르면은 이제 신청이 끝이 나요. 이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통신판매업이라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비용이 44,000원 발생을 하고요. 만약에 좀 특수 지역에 사신다 하시면은 이 비용은 22,000원. 이제 인구수가 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이렇게 가격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하면 끝이고요. 저는 이렇게 3개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걸렸고 이렇게 통신 판매업까지 다 나오고 나서 바로 그냥 타오바오에서 물건 찾아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 등록하는데 진짜 한 3시간, 4시간 요 정도 걸렸거든요. 3시간, 4시간 걸리는데 제가 이거를 하루에 처음에는 이제 한 4개, 5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을 한 거죠. 이렇게 일을 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하나 등록하는데 한 2시간, 그 다음 나중에는 1시간, 그 다음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10분에서 20분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올리면은 더 많은 상품이 내 상점에 깔리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물건을 많이 올리면은 당연히 이제 매출도 좀 많이 올라가는 구조였죠.
그래서 초반은 사실 주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주문이 없는 널널한 이 초반 시간대를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초반에 물건을 좀 많이 깔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좀 궁금했던 거는 고객한테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냐. 그래서 중국인 판매자가 이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는데 보통 이제 2일에서 진짜 빠르면 2일에서 한 5일 안에 도착을 해요. 배대지에서 검수를 하고 다시 포장을 해야겠죠. 왜냐면 물건을 뜯었다가 이상 없으면 포장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하루에서 2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배나 비행기로 물건을 보내는데요. 만약에 배로 보내게 되면은 이제 한 이틀 만에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고 통관을 하는데 이제 통관이 짧으면 한 2일, 길면은 5일에서 뭐 일주일, 1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배는 보통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요즘은 통관이 좀 많이 느려져가지고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어요. 일주일 이상. 비행기로 보내면은 거의 당일에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로 보내면은 한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세관에서 물건이 나와가지고 CJ나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택배를 받아가지고 고객한테 보내는데 이제 보통 다음날 도착을 합니다.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그래서 총 과정을 치면은 저는 보통 이제 한 8일에서 10일 정도 보고 있어요. 고객한테는 미리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해놓고 생각보다 도착을 빨리 하면은 또 빨리 와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리 2, 3주라고 해놔도 왜 이렇게 늦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그거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작하기는 정말 쉬운데 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물건을 올리더라도 이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릴 만한 물건을 올려야 되는데 그냥 저희가 쿠팡이나 뭐 아니면 집 앞에 이제 슈퍼마켓에 흔히 파는 물건들 그런 거를 2주 기다렸다 사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래서 좀 물건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매출 향상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올리는데 한 10분, 20분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건 올리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어떤 거 팔지 찾는 게 사실 가장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도 셀러 한 지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뭘 팔아야 될지 늘 맨날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또 잘 팔리는 물건이 있으면은 상세 페이지도 더 멋있게 만들어주고요. 고객들한테 후기도 많이 받아가지고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 만드는 것도 업무 중 하나인데요. 나중 되면은 확실히 일은 많아져요. 일은 많아지긴 하지만 그만큼 매출도 더 빠르게 따라오고 조금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나중에 잘 팔렸을 때 일이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시뮬레이션만 그리고 내가 뭐 팔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에 사업자 등록증을 빨리 내시고 입점을 하시고 물건을 그냥 하나라도 올려보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월에 막 몇 억, 막 이 정도의 원대한 꿈을 가지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실 내가 한 달에 집에서 그냥 한두 시간 일하고 한 100만 원, 200만 원 버는 게 목표다 하시면은 정말 충분히 달성하실 수 있는 수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는 저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인생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전 저희 엄마한테도 추천을 해줘가지고 어머니도 지금 낮에 상품 올리고 그다음 주문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50대이신데 지금 그렇게 구매 대행 한 2달 차, 3달 차 정도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월에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순수익으로 가져가시면서 되게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왜냐면 사실 엄마 나이 때 딴 데 취업을 하려고 해도 거의 사실 취업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큰맘 먹고 이제 알려드렸고 어머니도 지금 만족하시면서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엄마가 처음 목표가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더 벌자 이거였는데 지금 목표가 커지셔가지고 3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딱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주문이 이제 2개, 3개 정도인데 주문을 하루에 이제 5개, 6개 이렇게 점점 늘려가면은 300만 원도 할 수 있겠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딱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제 처음 목표가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거였는데 딱 하루에 10만 원. 그러면은 하나 팔아서 10,000원 남는 거를 10개씩 팔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3개월 차에 순수익 이제 300만 원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목표 너무 크게 잡으시지 않고 딱 100만 원으로 시작하시고 100만 원을 달성하시면은 그 다음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100만 원도 했으니까 200만 원 해보자. 300만 원 해보자. 저도 그렇게 해서 사실 1000만 원까지 바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게 매달 쌓여가다 보니까 12월에 이제 1000만 원 딱 달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시작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사실 목표는 크면 클수록 좋지만 일단은 당장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내가 달성해보고 그 성취감을 느끼는 거,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쿠키였고요. 좋아요랑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